요즘 여성 건강에 대한 정보, 와, 진짜 많죠? 근데 그게 다 맞는 말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전문가들이 직접 이건 정말 오해다 하는 끈질긴 속설 5가지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어딜 봐도 여성 건강 이야기예요. SNS, 팟캐스트, 뉴스, 관심이 높아지는 건 정말 좋은 현상이죠.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정보가, 전부 다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죠. 이 정보 진짜일까?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실에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데 엄청난 시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 잃지 마시라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오해 5가지를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오해. 바로 유방암 예방에 대한 건데요. 우리 보통 매년 유방암 검사만 잘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만으로 진짜 충분할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유방암 검사는 예방이라기보단 조기 발견을 위한 도구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예방의 첫걸음은 내 몸이 유방암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 개인적인 위험도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내과 전문의인 리사 라킨 박사도 딱 집어서 말해요. 가장 중요한 건 고위험군 여성을 먼저 찾아내는 거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정작 많은 고위험군 여성분들이 본인에게 추가 검진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온라인에 있는 타이러유 큐지기난 게일 모델 같은 도구로 내 평생 위험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약 20%가 넘게 나왔다? 그럼 매년 유방암 감사뿐만 아니라 MRI까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 결과를 딱 들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나만의 맞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술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이건 기본인 거 아시죠? 좋습니다. 2번째 오해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운동에 대한 건데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 사이에서 이거 완전 뜨거운 감자죠. 근력 운동이 짱이냐? 유산소가 짱이냐? 요즘 중년엔 무조건 근력 운동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40대, 50대가 되면 에스트로겐 변화 때문에 근육을 지키려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럼 유산소는 안 해도 되나? 이건 완전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방심장학 전문의인 수잔 스타인바움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심박수를 올리는 유산소 운동이 심장의 펌프질하는 힘, 그 용량을 키워준대요. 그러니까 심장이 말랑말랑 더 유연해지면서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얼마나 해야 할까요? 딱 기억하세요. 150분. 미국 심장협회에서 권장하는 건데요. 일주일에 딱 150분. 옆 사람이랑 가볍게 얘기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강도면 돼요. 만약 좀 빡세게 고강도로 하신다면 그럼 절반 75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때요? 기억하기 쉽죠? 자, 3번째 주제는 폐경입니다. 솔직히 폐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좀 힘들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물론 폐경기에 겪는 증상들 힘든 거 맞아요. 하지만 이 시기를 그냥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여성분들한테는요, 내 건강과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헤더바투스 박사는 이 시기를 제2의 봄이라고 불러요. 와, 표현 정말 멋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더는 생리나 PMS 걱정 안 해도 되고 오롯이 나 자신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이란 뜻이죠. 물론 그 봄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마냥 평탄한 건 아니에요. 바토스 박사도 이 호르몬 지옥 같은 시기를 급류 래프팅에 비유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격렬하고 정신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래프팅의 끝은 뭐죠? 맞아요. 그 거친 급류를 다 지나고 나면 평온하고 아름다운 호수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바로 폐경 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을 차분히 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온다는 거죠. 자, 4번째 오해. 이거 아마 SNS 좀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생리주기 동기화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내 생리주기에 맞춰서 운동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 중에는 요가처럼 가벼운 운동을 하고 배란기처럼 에스트로겐이 폭발할 땐 고강도 운동을 하라는 식이죠. 와, 듣기에는 되게 과학적이고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잠깐만요. 아직 그걸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데이터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스포츠의학 전문의인 메건 루슈 박사의 말이 딱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 컨디션이 어디 생리 주기에만 영향을 받나요? 어제 잠은 잘 잤는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이런 다른 수많은 변수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나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완벽한 타이밍을 찾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냥 하는 것. 바로 꾸준함입니다. 물론 이 주기 동기화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면 너무 좋죠. 하지만 오늘 주기가 안 맞아서 운동 못 하겠네.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일주일에 150분 내가 즐거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오해입니다. 이건 어쩌면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위험한 오해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여성의 심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심장병, 심장질환하면 왠지 남성들의 문제 같고 아니면 나이가 지긋한 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진실을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여성 사망 원인 1위는 암이 아니에요. 바로 심장 질환입니다. 모든 종류의 암을 다 합친 것보다도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여성이 더 많아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러분의 생식 건강 이력이 곧 심장 건강 이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규칙한 생리 주기, 임신했을 때 겪었던 합병증,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찾아온 폐경, 그리고 잦은 안면 홍조나 식은땀, 이 모든 게 사실은 내 심장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내용들을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직접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다음번에 병원에 가셨을 때 내 건강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과 어떤 대화를 먼저 시작해 보시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아주 작은 하지만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